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6600 지금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주식으로 한창 난리법석인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주식이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상을 찍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주식을 엄청 많이 날려 먹었었죠. 부모님한테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주식으로 하여튼 많이 날려 먹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주식을 막 처음 시작할 때도 굉장히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원래 삼성전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곱하기 20을 해야 되죠. 한 주당 400만 원인 셈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 할 때 2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도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거든요.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왜 정보도 안 찾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만물 박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가볍게 소통을 하면서 댓글로 써주시면 또 그거조차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액면 분할을 하면은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2배, 3배 이렇게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만 원을 터치를 했나요? 그러고 이제 다시 꺾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한 1년을 기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재 뉴스가 세상을 뒤덮었죠. 이제 삼성전자는 끝났고 TSMC에 추월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기술이 유출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개미 털기가 완료되자 또 이제 10만 전자 가즈아 하면서 또 올라갔었죠. 거기에 또 많은 동학 개미들이 몰렸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삼성 위기설이 떴죠. 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소문이 흉흉하다라든지 평택에 있는 공장 증설을 멈췄다 이렇게 많은 인부들이 있었던 곳인데 다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이런 뉴스들이 세상을 뒤덮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가족 중에 이제 몇 분도 삼성전자를 샀었는데 이제 물리셨죠. 이제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90% 폭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5만 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하던 찰나에 다시 한 번 더 꺾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즉 모두가 그렇죠. 환호할 때 항상 조심을 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악재에 사서 이제 호재에 파는 건데요. 이제 환희에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ER, PBR 이런 전문 용어를 얘기하면서 코스피는 마늘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늘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막상 이렇게 상승장에 이익을 본 사람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외의 주가가 또 횡보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순환매에 올라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원금만 손실되게 되는 개미가 바로 저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과 다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제 경험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언론이나 분위기가 그렇게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식 시장에 애기 엄마가 오면 고점이다 혹은 스님이 오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환자분들께서도 이제 아이의 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막 저한테 주식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정말 신경 써주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또 실력이 없고 추동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거금을 넣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본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에 다다르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모든 자산 가치의 하락이 시작됐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 반등 이내 만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영역이 차지하는 전체 인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IMF에서도 가계부채 위기를 강조하고 있고 마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부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를 경고했었고 시장에 풀린 거대한
부채의 위기에 대해서 되게 역설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기 직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그때 당시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계속 오를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나면서도 언론에서는 그걸 특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거지라고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이후로 일본 사회는 평온을 되찾았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대한 버블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평온을 찾게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들도 항상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의 주식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생필품은 어쨌든 무조건 사서 먹어야 되고 사서 입어야 되고 사서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쌀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렌 버핏도 그런 그런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다 이런 것인데요. 이제 그만큼 경제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파티는 신데렐라가 호박 마차를 타고 떠나가야 하기 직전이 제일 아름답고 재밌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가 만을 향해서 달려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누가 먼저 탈출할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저런 돈을 벌어서 또 누구한테 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내 삶이 막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주식에 1억을 넣었는데 10배가 올랐다 10억이 됐다. 그런다고 내 삶이 바뀔 거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직장이 여기 있고 가족들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사실 갑자기 제가 놀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미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신조어 중에 에밀리족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진 게 자산이면 사실은 살기가 빡빡한 건 여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라고 느끼는 것은 현금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현금은 많이 없는데 자산에 내 돈이 묶여 있으면 실제로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한들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게 적죠.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만약에 서울에 자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잖아요. 내 기반이 이 동네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강원도 산골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직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 이런 것들이 다 내 주변에 있어서 그 집을 팔고 현금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집을 팔아서 월세로 바꾸면 현금이 당장은 생기겠지만 매달 꾸준히 현금 흐름을 나오게 하려면은 또 다른 자산 가치를 사서 매달 현금이 나오는 그런 자산을 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찾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또 그런다 한들 또 그 자산은 또 비싼 게 또 분명하고 예를 들면 상가를 샀는데 그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다 이런 것도 막상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나는 또 월세로 살아야 되면 그 월세만큼이나 그 다른 바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큼 또 치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6600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찬물 같은 일을 끼얹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이 유튜브에서 퍼지고 토론이 되면 다들 건강한 토론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두서없고 재미없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